골다공증 풍문으로 들었어. 네. 워낙 많은 말들이 있는데 혹시 윤영미 아나운서도 골다공증 관련해서 뭐 들어본 얘기 있으세요? 골다공증 하면은 일단 칼슘을 많이 먹어라. 칼슘 있는 거는 우유다. 그래서 우유는 우유 먹고. 칼슘 우유. 그래서 중년들일수록 또 많이 먹으라 해서 우유도 막 배달시키고 어린 아이들 아이 키울 때 굉장히 많이 우유 먹였거든요. 좋지 네. 않은가요? 뼈에? 좋지 않은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풍문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은 말이에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습관적으로 먹는 거 좋지 않나? 우유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주변에 그 키 아주 큰 분이 제 주변에 있는데 남편이죠. 네. 우유를 그렇게 많이 아, 마셨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우유 많이 마셨다고. 정답은요? 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오입니다. 오. 네, 뭐 칼슘 하면은 또 우유 많이 떠오르실 텐데 우유의 칼슘은 이제 수분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랑 또 열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권장량에 따라서 하루에 한 잔 내지는 2잔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물론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것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예방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골격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예방을 하기 위한 또 1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우유 한두 잔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 20, 30대인 분들도 한두 잔 정도는 그냥 네.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기에 드시는 것도 당연히 괜찮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뼈에 최대로 뼈가 가장 밀도가 좋았을 때를 일생에서 그럴 때를 최대 골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0, 30대에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요 최대 골량을 가장 늘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늘렸을 때 그 다음부터가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우유를 먹을 때 칼슘이랑 비타민 D 이런 것도 같이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유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 이런 풍문을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유에 있는 이제 우유가 산성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뼈에 있는 칼슘을 이제 녹여낸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근데 네. 요거는 이제 그 설정이 잘못된 연구기 때문에 옳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풍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풍문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탄산음료를 는 뼈 건강을 망친다. 이런 얘기 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예,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뭐 콜라 이런 거 먹게 되면 뭐 삭는다. 그래서 마시고 나서 이를 갑자기 이렇게 부딪히면 약간 서걱서걱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런 실험도 있었잖아요. 콜라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더니 그거 다 삭는 거 내가 맞아. 봤단 말이에요. 네. 네, 확실히 안 좋겠죠. 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이제 탄산음료에 보통 이제 이렇게 톡 쏘는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탄산음료 속에 있는 인산 성분 때문인데요. 이 인산 성분은 이제 세균과 곰팡이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을 또 위협하게 됩니다. 체내 칼슘을 또 배출을 시키게 되고요. 뼈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래 섭취하게 되면 뭐 치아도 부식되기가 쉬워지고요. 또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 탄산음료에 적당량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어제 그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주 큰 사이즈의 콜라 하나가 적당량이더라고요, 저한테는. 할 정도로 마셔야죠. 햄버거에는 콜라가, 피자에는 또 콜라가 제격인데 치킨도. 그러면 이런 걸 거의 매일 먹고 사는 미국 사람들의 아니 우리 걱정을 해야 되네. 미국 사람들 골다공증도 걱정되네요. 네, 사실 진짜 미국에서도 골다공증으로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골다공증 환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골밀도가 저하된 사람은 4,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그 청량음료 사실 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골밀도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당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당뇨인 분들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은 최대한 덜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젊었을 때는 콜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나이 들면서 콜라 거의 안 별로야. 마요. 그래요? 다른 거 마셔요. 다른 거 뭐. 그냥 스파클링 워터를 어. 드시는. 탄산수 같은 거. 근데 이상하더라고. 사이다는 조금 이렇게 멀리. 그 단맛이 조금 물리더라고. 아, 그래요? 저도 그런 때가 올까요? 저는 물처럼 마시는 타입이라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우리 두 분은 아직 젊으셔서 콜라가 제일 바꿔야 봐야죠. 네, 자, 뼈에 대한 풍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풍문 보여주세요. 아,
이거 궁금해요. 곰국은 뼈에 좋다. 정말 예. 많이 들었죠. 진짜 많이 들어요. 왜 저 어렸을 때 놀다가 뼈에 금 가서 기부스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 바로 병원 가셔서 사골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서 주시거든요. 쪄서 예. 얼려놨다가 먹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뼈 붙을 때까지 진짜 나중에 막 누린내가 예. 있면서 엄청 먹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정성으로 그런지 금방 뼈가 붙었거든. 진짜요? 근데 곰국은 뼈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곰국의 배신이. 성적인 문제인가? 네, 사실 곰국은 뼈와는 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사골국 하면은 우리가 소나 돼지의 다리 뼈를 고아서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만 보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뼈에 좋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뿐인데요. 이제 뼈 건강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칼슘이죠. 이제 뼛속 물질 중에는요, 수산화 인회석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주요 영양 성분이 칼슘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골국에는 칼슘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미세한,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골국 400g 안에 칼슘 성분은 14.14mg입니다. 하루 영양성분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불과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물론 이제 액체 상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흡수율은 매우 좋습니다만 뭐 시금치나 멸치 이런 것 고형보다는 이제 흡수율은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뭐 우유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고요. 우유 400ml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452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루 권장 섭취량의 65%에 해당이 되니까요. 만약에 뼈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곰국보다는 하루에 우유 한두 잔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곰국보다는 우유 한 우유가 잔이 낫다. 저는 저게 어렸을 때는 진짜 특별한 음식인 줄 알았어요. 곰국이니까. 네. 우리 엄마가 어디서 곰을 곰을 잡아서. 근데 이게 푹 고아서 네. 만든 국 그래서 곰국이죠. 네. 곰국.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뽀얀 사골국은 정말 정성 그 아, 자체거든요. 그럼요. 밤새 구워서. 한약이잖아, 한약. 그러니까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곰국이 혹시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니죠? 네, 뭐 건강에 안 좋을 건 아니고요. 사실 곰국은 이제 푹 고았기 때문에 열량도 높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양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기 환자분들이라든지 성장기 어린이들 또 좀 기력이 떨어졌다 싶을 때는 좀 챙겨 드시면은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뼈 건강에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기력 회복에 좋고 전반적으로 보양식. 좋으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친 김에 그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 정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네, 일단 이제 3위를 꼽자면요. 네. 좀 색이 짙은 잎사귀 채소입니다. 채소요? 짙은 채소가. 잎사귀. 네. 채소. 저 뼈 하면은 아무래도 동물성, 뭐 단백질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네, 뼈 건강 짙은 그렇죠. 채소요? 네, 뼈 건강하면은 일단 뭐 멸치라든지 뼈채 먹는 생선 떠올리실 거고 우유를 떠올리실 텐데 그 밖에 이제 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잎사귀가 많은 진한색이 띠고 있는 채소라는 것입니다. 뭐 배추라든지 뭐 케일 그리고 뭐 콜라드 그린, 순무 같은 짙은 잎이 많은 채소에 특히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익힌 순무 나물 같은 경우에는요. 한 접시에 칼슘이 무려 약 200mg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 20% 정도니까 꽤 많은 양을 섭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순무나물이라고 하면 그 채 썰어서 네. 살짝 볶아내서 한 나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소금을 살짝 절여가지고 네. 달달달 볶다가 무나물을 하실 때는 이제 생강즙을 넣어주시면 무에 살짝 비릿한 냄새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참기름, 들기름 넣어서 깨소금 뿌려가지고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이 꼽은 뼈 건강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뭐 주전부리로도 많이 드실 것 같고 뭐 와인 안주로도 많이 드실 텐데 자, 2위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아니 계속 의외의 답이 그러게.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죠. 무화과가 뼈 건강에 좋다. 정말 몰랐습니다. 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과일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무화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무화과는 일단은 이제 5개 정도 크기의 무화과를
드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90mg의 칼슘과 칼륨 또 마그네슘 같은 뼈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선한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재배가 되지만 1년 내내 우리가 건조된 것은 또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건조된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과일에 속하기 때문에 뭐 주전부리로 드신다거나 또는 뭐 요구르트에 위에 토핑을 올려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무화과가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뼈에 네. 좋군요. 저는 무화과 굉장히 좋아해서 치즈랑 같이 와인 한 잔도 먹고 네. 무화과철에 많이 사다가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식품 건조기에 말려요. 말렸다가 먹기 전에 토치로 한번 이렇게 샥 이렇게 야. 그러고서 너무 맛있죠. 맛있게 드시네요. 아니 근데 많이 살아야 그런 걸 되겠다,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래 그 생수통을 먹고 아, 그러니까 무화과 좀 더 먹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탑3 중 베스트 1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하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매생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있고 뭐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두부입니다. 두부. 근데 네. 두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네. 네. 뭐 두부 하면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부는 이제 신진대사랑 성장 발육에도 꼭 필요한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또 아미노산이랑 칼슘, 철분 등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다공증에도 좋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의 손상을 늦추어 주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뼈에 좋은 거라서 저는 약간 먹기 역한 것들 이런 동물적인 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채소라든가 무화과, 두부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네. 좀 쟁여놓고 네. 네. 충분히 먹어야 되겠어요. 네. 자, 이어서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어. 다음 어떤 풍문일까요? 칼슘, 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이다. 식품으로 먹고 근데 요즘에 이제 보충제 같은 것도 좀 드시는데 보충제 먹을 때는 같이 해서 흡수율을 높이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모든 게 뭐 밥에 뭐 보약이 다 들어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적인 거 밥, 반찬 이런 거 먹으면 뼈에 좋지 않을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사실 이제 세모입니다. 네. 네, 영양 잡힌 식단만으로는 사실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흡수율이 권장 영양 성분 중에서 사실은 제일 떨어지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 보조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영양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약을 드실 때는 뭐 물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칼슘만큼은 뭐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게 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칼슘은 그러니까 우유나 요구르트 우유나 같은 요구르트. 거. 근데 그냥 약을 먹을 때는 우유하고 먹거나 이러면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예.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은 또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됩니다. 그렇구나. 네. 칼슘 영양제 복용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풍문 보여주세요. 높은 강도의 운동은 뼈 건강을 향상시킨다인데 관련돼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너무 높으면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그죠? 너무 높으면 안 적당히 해야 좋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네,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건강한 사람도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는데 그래. 뼈가 약해진 어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하는 거 굉장히 무리하면 안 되죠, 무리. 정답은요? 뭐든지. 이야기로만 들으면 상당히 조금 얘기가 달 수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 O입니다.